자, 시작할게요. 박수! 저도 밑도 끝도 없이 박수 치라면 진짜 치네. 무슨 의미의 박수일까? 끝난다라는 의미. 요거 오늘 하루 요거 하면은 2학년 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3학년 거 이제 나갈 수 있을 건데 마무리 잘 해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확률의 계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이 무엇인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고 거기서 조금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또 계산하는 그 방법들이 있겠죠. 그것들 한번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유형을 여러 가지를 익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여기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유형들이 또 나와진다면 그거를 또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익혀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갑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개념으로 쌤이 이제 좀 적어 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봐주면 이거 뭐 되게 좀 낯설진 않아요. 이거 어디서 했던 거 같지? 경우의 수 제일 처음에 했었잖아. 그치? 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때는 얘네 두 개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뭐 해줬었어? 더 해줬었어. A가 일어날 경우랑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더 해줬었지. 여기서 똑같아요. 이게 이제 확률의 합의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을 바로 계산하는 방법. 오케이? 얘네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을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을 Q라고 한다면 여기 확률값 계산하는 것은 P 플러스 Q다. 그냥 요게 끝이에요. 됐지? 각각의 확률값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바로 예를 하나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사위 하나를 생각을 해볼게요. 한 개야, 한 개. 뭐 해볼 거냐면 이게 이제 뭐 앞에서도 이제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긴 해. 자, 2의 약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여러분들 2의 약수면서 3의 배수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숫자 중에 2의 약수면서 3의 배수 되는 거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2의 약수가 뭐뭐 있죠? 1, 2.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는 몇 개 있어요? 3, 6 해서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치? 그래서 각각의 확률값을 계산을 하는 거야. 자, 2의 약수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얼마? 2고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무엇 해주면 된다? 더 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6분의 4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었지. 됐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지 않더라도 원래 풀 수 있던 문제였잖아. 그냥 경우의 수 해서 풀어줬으면 됐잖아. 그치? 근데 요렇게 확률끼리 더해서도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고 앞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쌤, 나는 저번에 있던 걸로 풀래요.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그 상황마다 뭐가 좀 더 쉬울 때가 있고 요게 좀 더 괜찮을 때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적었는데 이 지난번에 경우의 수 배웠을 때 여러분들 그 곱셈 해가지고 배웠던 거 기억하죠? 그거랑 똑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값을 PQ라고 한다면 이 확률값은 계산이 P 곱하기 Q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요거를 또 예를 또 하나 또 들어서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요번에는 주사위를 2개를 던질게요. 알겠지? 자, 주사위 2개를 던질 건데 첫 번째, 그러니까 뭐 A, B라는 주사위가 있다라고 하지, 알겠지? 첫 번째 주사위는 주사위 A, B가 있어. A는 2의 약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B는 이번에는 소수가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자, 지금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동시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 거야.
그때 A는 2의 약수가 되고 싶어 해. 됐지? 그럼 A를 하나 던졌을 때 2의 약수 나올 확률값이 얼마예요? 6분의 얼마지? 2지. 1이랑 이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라는 주사위는 옆에 또 따로 있는 거야. 그거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 소수라고 한다면 2, 3, 5, 3개가 존재하지. 그치? 그럼 그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소수 나올 확률은 6분의 얼마입니까? 3.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 A라는 주사위랑 B라는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확률값을 무엇 해줘야 된다? 곱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깔끔하게 6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 설명한 거고요.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가 더할지 곱할지 그것만 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이런 좀 기본적인 형태는 뭐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자, 세 번째 요것도 잘 보자. 뭐 들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연속해서 뭔가를 뽑을 때 그 확률값 계산안을 하는 것을 볼 건데 이건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 자, 제비뽑기 같은 걸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제비뽑기? 요즘은 좀 이런 말이 좀 그렇다. 제비가 뭔지 아나요? 그냥 이런 거야. 그냥 뽑기야, 뽑기. 뽑기인데 야, 이게 좀 세월이 좀 흘렀다는 게 좀 실감이 되네요. 근데 웃긴 게 쌤도 안 해봤어. 이 제비뽑기라는 게 되게 옛날 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우리가 뭐 당첨을 할 때 뭐 구슬 같은 걸 넣어놓고 뽑아가지고 얘가 이제 뭐 당첨이다 아니면 당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거 할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뽑아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보고 집어넣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뽑고 나서 그 사람 가져간다면 남아있는 그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 뽑은 것을 넣느냐 뽑은 것을 넣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예로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에 빨간색 5개가 있고 빨간색 6개라고 해볼까? 6개가 있고 노란색 4개가 있어. 됐지? 자, 여기에서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알겠지? 자, 첫 번째 자, 다시 넣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넣는 경우에 그 상황을 뭘로 할 거냐면 처음 뽑을 때 빨간색 뽑히고 두 번째 뽑을 때 노란색 뽑힐 확률을 계산을 해봅시다. 알겠지? 처음에 빨간색 뽑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뽑힐 확률. 그럼 생각해봐. 불러봐봐. 처음 뽑을 때 전체 몇 개의 공이 있어요? 10개가 있지. 10개 중에서 빨간색이 나와야 돼. 몇 분의 몇일까? 10분의 6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뽑을 때 이제 노란색이 뽑힐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럼 곱하기 다시 이제 전체가 몇 개예요? 10개니까 10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에다가 노란색 뽑힐 확률이니까 몇 분의 몇? 10분의 4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됐죠? 근데 이게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자, 이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역시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제 봐주세요. 처음 뽑을 때 빨간색 뽑으려면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얼마예요? 6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달리 해야 돼. 얘들아, 빨간색이 지금 하나가 나갔어. 그걸 다시 안 넣었어. 그럼 빨간색 몇 개 남아 있겠니? 5개 남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았을 때 이제 누가 나와야 돼? 노란색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전체 몇 분의 몇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해야 될까? 9분의 얼마? 4.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게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심히 생각만 해준다면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개념이에요. 개념은 여기 끝인데, 뭐, 문제들을 또 다양하게 이제 풀어볼 거라서, 마냥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자, 도형에서의 확률. 얘는 간단해.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뭐,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갔을 때, 인형 뽑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치? 인형 뽑기를 하는데, 여기 관역이 있어, 관역. 활을 쏴. 그래서 이제 맞춘 곳에 저기를 가져간다라고 이제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뭐 상품 1번, 상품 2번, 상품 3번, 4번 상품이 있을 때 무조건 맞춘다라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 여기 넓이가 다 똑같다라고 치면은 4번 상품을 탈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몇 분의 몇일까 이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면적이 차지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기본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로 생각하면 돼. 그 전체 넓이 분의 그 해당되는 있죠? 그 해당되는 사건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해당되는 영역의 넓이. 됐지? 그래서 뭐 요거 관련된 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되겠어요? 근데 이제 쌤이 이거는 예를 들려고 그냥 딱 4등분 해놨지. 나중에 가면 이게 뭐 등분이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기본적인 건 요렇게 보고요. 우리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보면서 한번 좀 적응해 볼게요. 몇 가지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면서 한번 좀 다뤄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역시 이제 뭐 공뽑기 문제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아까 배웠던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이 이렇게 있어요. 흰 공 4개, 검은 공 5개가 있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뽑을 거야. 그래서 2번 뽑을 거예요. 근데 요 상황은 다시 넣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줍시다. 알겠지? 자, 다시 넣지 않는다. 그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근데 문제에서 색깔을 정해준 게 아니라 색이 무엇할 확률을 얘기를 하고 있네? 같은 확률이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누가 뽑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흰색이 뽑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누가 뽑힐 수도 있겠니? 검은색이 뽑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를 2가지 나눠서 둘 다 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둘 다 무슨 색이 나올 수도 있어? 흰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는 둘 다 무슨 색이 나올 수 있다?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둘 다 흰색 나올 확률. 처음 뽑을 때는 몇 분의 몇이에요? 9분의 얼마? 4. 자,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럼 흰색 뽑았으니까 이제 여기 3개 남아 있을 거야. 그런 걸 이제 딱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몇 분의 몇이 되겠니? 8분의 얼마? 3.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검은색이 되는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요 그대로 이제 다시 복원시켜주고 처음에 뽑았을 때 검은 공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9분의 5가 되겠죠. 검은 거 뽑을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뽑힌 거야, 검은 게. 그럼 검은 거 몇 개 남았을까? 4개랑 여기 4개 남았겠지, 그치? 그러면 총 토탈 8개 중에서 다시 검은색이 뽑혀야 돼. 검은색 몇 개 남아있어요? 4개,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자, 마지막 포인트. 얘네 둘은 뭐 해줘야 될까? 더 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그렇지, 더 해야지. 얘네는 야, 둘 다 흰색이 나올 때 둘 다 검은색이 나온다? 이게 뭐 말이 되니?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이야. 그치? 그래서 이 2가지 확률값은 더해줘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하면은 둘 다 이제 72분의 12랑 20 더하는 거니까 72분의 32가 되겠고 이 8로 약분이 되죠. 그쵸? 9분의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이해가지? 오케이. 자, 정리해 주세요.
자, 84번 여러분들 조금 생각은 해 보셨나요? 자, 지금 그 과학 시간에 이런 거 하나요? 해? 자, 여기 이제 닫고 여는 그런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A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2분의 1, B가 닫힐 확률이 5분의 3, C가 닫힐 확률이 10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닫혀야지 불이 들어오는 거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연결을 해줘야 불이 들어옵니다.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불이 뭐 할 확률을 구하시오? 들어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셋 다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일단 무조건 누구는 닫혀 있어야 될까? C는 무조건 닫혀야 돼. 그지? C가 안 닫히면 얘네 둘만 켜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끊기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C는 무조건 닫혀야 돼.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A랑 B. 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들아,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C 들어오면은 요거 될까 안 될까? 되는 거 맞지, 그치? 그 다음에 A가 안 들어오고 B가 닫혀서 C로 이렇게 연결돼도 될까 안 될까?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도 돼? 그렇지, 전부 다 닫혀 있어도 불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는 확률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자. A가 닫혀야 되지, 그치? 닫힐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1. B는 안 닫혀야 돼. 안 닫혀야 되니까 몇 분의 몇으로 생각해야 돼? 5분의 2로 생각해야 돼요. 그쵸? 오케이. 대답 좋았어. 자, 5분의 얼마? 2. 그리고 얘네 곱해야 된다는 거 알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는 C는 닫혀야 되니까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A는 닫히지 않아야 돼. 닫힐 확률이 2분의 1이면 안 닫힐 확률은 몇 분의 몇? 그렇지. 자, B가 닫혀야 돼요. 5분의 3. C도 닫혀야 돼. 이렇게 이제 갑시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건 다 닫혀야 되니까 순서대로 싹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런 거 할 때 약간 이제 센스 있게 하려면 미리 약분하면 어차피 또 통분을 해야 돼. 그게 귀찮아요. 그냥 통으로 다 적으세요. 이게 10이니까 100분의 얼마? 2. 여기는 100분의 얼마입니까? 3. 마지막 100분의 얼마예요? 3이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다 무엇 해줘야 되겠니? 더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00분의 2랑 3이랑 3 더해서 8 될 건데 이거 4로 약분 가능하죠? 4로 약분해주면 25분의 얼마? 2.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겠지. 되겠어?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문제 푸는 것도 여러분들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 자, 여러분 포인트 되는 단어가 딱 눈에 한번 띄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보이니? 이 문제에서 쌤 여기 적은 것 중에서 뭐가 포인트 되는 단어일까? 그렇지. 아우 잘하네요. 내가 지난 시간에 세뇌 시켜놨나? 자, 적어도 라는 문장을 보셨으면 잘 했고요. 자, 문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3명이 있는 거야. 3명이 있을 때 요 괄호에 적은 게 뭐냐면 어떤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쌤이 적어놨습니다. 알겠죠? 합격할 확률. A는 10분의 7, B는 5분의 4. 이런 식으로. 이때 세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해보자. 적어도 한 명? 얘들아, 적어도 한 명이면 한 명이 합격해도 되고 2명이 합격해도 되고 셋 다 합격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건 또 문제가 있어. 야, 한 명만 합격한다라고 쳤을 때 A가 합격하고 B가 떨어지고 C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한 명 합격하는 경우도 케이스가 벌써 3개 나오고 2명 하는 경우도 3개 나오고 되게 많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뭐 진짜 시간이 남는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얘들아,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건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한 명 또는 2명 또는 3명이 합격하는 경우니까 차라리 이걸 계산하느니 아예 전부 다 합격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지? 그리고 적어도라는 게 나왔으면 이제 우리 쌤이 그때 얘기했겠지만 전체에서
반대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뺄셈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도 똑같이 확률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전체 확률값 1에서 셋 다 무엇할 확률을 빼주면 될까? 셋 다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라는 거에 완전 반대되는 말이 뭐니? 셋 다 무엇하는 경우야? 불합격하는 경우야. 오케이? 셋 다 불합격하는 확률을 계산을 해서 빼주면 적어도 한 명은 붙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받아들여지니? 계산합니다. 그럼 1 빼기 셋 다 불합격을 해야 돼. A도 불합격, B도 불합격, C도 불합격해야 돼. 합격할 확률이 10분의 7이면 불합격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3.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곱셈으로 할 거고 몇 분의 몇일까? 5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얼마? 2. 요거 계산해서 여러분들 뺀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약분해주고 약분해주면 여기가 25분의 1이에요. 1 빼기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24. 요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적어도 나온다면 항상 여러분들 쌤이 노란색으로 적은 이런 방법대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고요. 뭐 거의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0번 이어서 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문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네. 어떤 날 비가 왔을 때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0%다. 여러분 이 40%라는 걸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40이니까 5분의 2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날 비가 안 왔을 때 기준으로 다음날 비 올 확률은 20%. 즉 5분의 1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는 이래요. 금요일 날 지금 비가 왔다. 금요일 날 비가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겠지, 그치? 그때 일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을 구해보자. 알겠지? 금요일은 비가 왔어. 그때 일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건데, 자, 요거를 조금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이것만 놓고 보면 너네가 이제 헷갈리거든? 그럼 이렇게 봐. 비가 왔어. 비가 오고 비가 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2야. 그럼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겠어? 그렇지. 아예 이렇게 적어놓고 가는 게 훨씬 편리해요. 요거 보고 또 할 때마다 막 생각하려면 귀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비가 오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20%니까 5분의 얼마? 1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비가 오지 않는 다음날 비가 오지 않으려면 몇 분의 몇? 5분의 4. 요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해 놓고 푸는 게 좋다. 그러면 가봅시다. 요때 비 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선택권은 토요일 날 비가 어쩔 수 있을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토요일 날 비가 오고 일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토요일 날 비가 오지 않고 일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됐지? 자, 그럼 첫 번째 요거부터 계산해 보자. 토요일 날 비가 와야 되지. 전날에 비가 왔어 안 왔어? 왔잖아. 그럼 오고 와야 되니까 오고 와야 돼요. 몇 분의 몇일 확률? 되겠니? 그 다음에 오고 또 오는 거지? 또 몇 분의 몇? 5분의 2니까 25분의 4.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오고 오지 않아야 돼. 오고 오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걸로 보셔야 되겠죠. 몇 분의 몇? 5분의 3. 이번에는 오지 않고 와야 돼. 그럼 여기서 봐야 돼요. 그쵸? 오지 않고 온 거니까 몇 분의 몇? 5분의 1. 25분의 3.
이 두 개의 확률값은 더해줘야 되겠죠. 그치?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니까. 그래서 25분의 얼마? 7.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쌤이 1번, 여러분들 그 90번에 1번만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2번은 한번 개별적으로 적어도 문제는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95번. 그 도형에 그 적용을 시키는 문제인데요. 이게 그 도형에서의 확률은 아니고, 자, 여기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이제 6개가 보이죠?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주사위를 2개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2개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을 가지고 요 모서리를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눈이 3이 나오고 두 번째 눈이 2가 나왔다라고 치자. 그럼 여기 합은 얼마예요? 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5번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간다면 점이 어디 가 있겠니? B에 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C에 점이 가 있을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합이 어떤 식으로 나와지는지부터 생각해보자. 주사위 2개 던져서 제일 작은 합이 얼마입니까? 2지, 2. 1 더하기 1. 그치? 그래서 합은 2가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자, 맥시멈 얼마까지 가능하죠? 12까지 가능하지. 6 더하기 6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점들이 이제 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때 C에 위치하려면 합이 얼마가 돼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돌려볼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 오려면 합이 1이 돼야 돼. 알겠지? 근데 뭐 1은 될 수 없으니까 여기 오려면 합이 얼마 돼야 될까? 2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 보시면 됩니다. 합이 5가 되면 여기 오겠죠. 아까 봤었지? 합이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점이 올 수 있겠네. 합에 따라서.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점이 C에 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점이 C에 오려면 합이 몇이 되던가 몇이 돼야 될까? 4가 되던가 1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률값을 구할 거야. 합이 4던가 또는 합이 얼마일 확률? 10일 확률.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 합이 4가 되려면 순서상 써야 돼요. 몇 더하기 몇 해주면 될까? 1, 3, 2, 2, 3, 1. 그지? 합이 10이 되려면 얼마, 뭐 3, 7 이런 건 안 되니까 4, 6, 5, 5, 6, 4 요렇게 세 가지밖에 없겠네요. 됐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그 확률값의 합으로 계산해도 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그냥 확률의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해도 됩니다. 주사위 2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집니까? 36가지 나와지지, 그치? 그래서 36분의 3 더하기 36분의 3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경우가 총 6개니까 그냥 바로 36분의 얼마? 6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답은 6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해 주세요.